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노이로제, 심하면 정신병을 앓게 되어요. 현실이 척박할수록 몽환적으로 또는 몽상적으로 큰 거를 기대하니까 늘 실패를 자초하고 분노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하는 게 상당히 즐거워요. 이 책을 10페이지까지 읽겠다, 2km를 걷겠다, 소소한 것들을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거에 재미를 붙이면은 화난 감정에 빠져들어가는 거를 차단할 수 있지요. 우리의 행불행은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을 하고 또 유명세를 탄다 하더라도 기분이 울적하면은 그런 게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많은 걸 갖지 못했어도 주변 사람들하고 이게 아주 배짱이 맞거나 하하호호하고 잘 지내면은 사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이 다른 거는 몰라도 특히 우리가 중시하는 행불행은 감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기대나 욕심,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게 아주 필요하지요. 우리가 과도한 어떤 집착, 기대 또는 욕심 이런 걸 가지면은 이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실망 또는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도한 기대나 욕심을 가지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이 감정의 고저, 이제 분노를 경험을 하니까 이 마음을 조촐하게 갖는 게 상당히 좋아요. 분수에 맞는 어떤 계획, 기대, 이렇게 이제 잘 조정을 해야지 과도한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은 뭐를 반증하느냐면 현실이 그렇게 이제 현실이 고달픈 사람은 이게 몽상적으로 많은 화려한 꿈을 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현실적인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과도한 또는 거대한 그런 꿈을 꾸지 않고 자기가 달성 가능한 계획이나 목표나 기대를 갖고 전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현실이 척박할수록 몽환적으로 또는 몽상적으로 큰 거를 기대하니까 늘 실패를 자초하고 또 늘 나는 뭐든지 하면 안 돼. 왜 세상은 이래. 세상이 나를 버렸어. 이런 식으로 분노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잘 조촐하게 정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도 이게 뭔가 속상한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이것도 다 지나가면 별거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게 대단해 보여도 또 뭐든지 다 지나가니까 지나놓고 보면 그거 대수아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일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또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 때도 그래 입장 바꿔놓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내가 그 입장에 쓴다면 그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역지사지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잘 다스려가는 일종의 좋은 태도지요. 이제 감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노이로제 또는 심하면 정신병을 앓게 되어요. 그래서 정신 건강은 이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감정을 그때그때 배설하지 않고 꾹꾹 참아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튕겨져 나오지요. 그게 이제 갖가지 노이로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이로제의 이제 증상이 어떤 거는 우울증, 어떤 사람은 공포, 어떤 사람은 강박, 어떤 사람은 그 섭식장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또 다른 반사회적 성격 이런 등등 이 이제 병리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각양각색이에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역추적을 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보면은 감정을 이렇게 눌러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여건과 기질, 성향 이런 거에 걸맞게 터트려지는 게 증상이거든요.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예.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과도하게 눌러두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시간 지나서 표현이 될 때 이제 각양각색의 증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은 삶을 잘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특히 이제 부정적 감정이나 속상한 감정이 있을 때 그거는 홀로 그렇게 감정을 느끼지 않고 반드시 이제 상대가 있어서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거나 나를 모욕 주었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갖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그 상대를 연민을 갖고 좀 바라보면요 내가 훨씬 너그러워져요. 얼마 전에도 어떤 의사가 이제 환자가 와서 막 악을 쓰는 진상인 환자가 있대요. 그러면 그런 환자가 올 때마다 이 의사가 아주 고달팠는데 어느 순간 아이고 그이도 참 불쌍한 인간이지 뭐가 속이 편편 차느니까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소리 치지하고 그 일을 불쌍히 여기니까 헐 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소리치는 환자를 볼 때마다 연민, 자비를 갖고 그 사람을 보기로 하니까 얼마든지 맞이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걸 지지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려우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기 감정을 자기가 바라보는 거예요. 요새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풀니스 이러면서 마음 챙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원리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해요. 한 번에 하나뿐이 못 하는 게 이제 마음의 특성인데 우리가 그 마음에 빠지느냐 아니면은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느냐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제 어떤 감정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릴 때 얼른 정신 차리고 아, 내 마음이 지금 편편찮구나. 내 마음이 울적하구나 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그게 스위치가 돼요. 전환이 되지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거, 즉 자기 마음을 이렇게 주시하는 게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여삐 여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찰함으로써 그 마음에 빠져드는 것을 차단하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뭐 이제 조금 뭐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은 얼른 정신 차리고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응? 그래 원래 다 그런 거야 응?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이 삶이라 산다라는 것은 고다라고 설파하시지 않았겠어 하고 이제 자기에게 닥치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뭔가 그 즐거운 게 성취하는 게 상당히 즐거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공이라는 것은 조금
큰 거를 이루는 거를 성공이라고 하지만 성취라는 것은 자잘자잘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이 책을 뭐 10페이지까지 읽겠다. 또는 오늘 내가 2km를 걷겠다. 또는 오늘 내가 뭔가를 이렇게 조금 좋은 일을 해보겠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거에 재미를 붙이면은 이게 울적하거나 화난 감정에 이게 빠져들어가는 거를 또 우리가 차단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일상에서 소소한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에 재미 붙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